노조하면 생산직 노조, 또 586 세대 운동권 출신의 노조위원장, 또 공장 대규모 집회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제 80년대에서 2000년대생, 그리고 밀레니얼과 이 Z세대를 합쳐서 MZ세트라고 하는 이들이 주축이 된 사무연구직 노조가 LG와 현대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출범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조와 소통과 또 원하는 바도 결이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빅먼 일부 출발합니다. SK와 LG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사무연구직 노조가 출범을 합니다. 특히 이번 노조 결성은 2030 세대가 주축이 되고요. 특히나 노조위원장은 93년생이 맡았습니다. 29일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한 성과급제를 주장하는 사무직 노조가 기업의 인사제도를 바꿀 수 있을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현대차 사무직 노조 출범 소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SK와 LG에 이어서 현대차 그룹에도 사무연구직 노조가 출범을 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그간 우리 기업들이 이제 노조가 조직 내에 들어서는 걸 굉장히 경계해 왔잖아요. 네. 또 노조가 생기더라도 주로 단결이 잘 되는 이제 생산직을 위주로 노조가 들어서는 네,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생산직 노조만 있던 곳에 사무직 노조가 좀 줄줄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2018년에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올 초 LG전자와 금호타이어 등의 사무직 노조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어제 현대차 그룹에도 사무직 노조가 공식 출범을 한 건데요. 이들은 사무연구직 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좀 내걸었습니다. 이미 현대차그룹 각 계열사에 500여 명이 노조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관련해서 커뮤니티에서는 한 4,500여 명 정도가 이미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신생 노조는 그리고 기존 강성으로 좀 분류가 됐던 생산직 중심의 민주노총 금속노조와는 별도로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노조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건데 사무직, 특히 20, 30대가 주축이 된 노조 설립,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기업에는 그동안 이제 생산직 위주로 노조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통의 생산직 노조는 이제 연령이 한 40대에서 50대 정도 그렇죠. 좀 많죠. 네. 높고 또 강성인 민주노총에 좀 소속이 돼 있는 노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 생기고 있는 이제 사무직 노조는 연령이 한 20대에서 30대로 굉장히 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소속 단체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제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네. 파업과 같은 투쟁에는 또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파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모습을 보이진 않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사무직 노조가 없었던 회사들은 보통 생산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금 협상을 진행을 하고요. 네.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 협상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받거나, 그러니까 협상권이 없는 거죠. 그대로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조금 마이너스를 해서 받았어요. 네. 때문에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사무직 직원들도 우리가 낸 성과에 맞는 돈을 달라 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고 또 노조로도 설립이 되게 시작한 겁니다. 특히 사무직 노조에서는 이제 MZ나 MG 세대로 불리는 네. 20, 30대의 역할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기존 사무직은 굉장히 좀 수평적인 문화였잖아요. 네. 근데 이 MZ 세대는 이런 경직된 문화를 좀 거부하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함을 굉장히 참지 못하는 네.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때문에 적극적인 노조 결성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노조 운영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각해 보면 좀 한 50대라든지 좀 지도자 같은 분이 나서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데 네. 이제 새로 생긴 노조에서는 20대 후반 맞아요. 에서 갑자기 노조 위원장을 한다던가 맞아요. 아니면 노조 설립을 주도한다던가 예전에는 이 정도 신입 사원은 사실 무섭고 두려워서 뒤에 이제 물러나 있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네. 앞에 선봉장으로 나서는 모습 이런 게 좀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이들은 좀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낸 만큼 보상을 제대로 달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공정한 평가 체계와 투명한 보상 시스템을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종욱 기자 굉장히 공감하시죠? MZ 세대 맞죠? 아슬아슬하게 MZ.
주축은 아니지만 네. 포함은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 관련 뉴스의 사진들을 보니까 예전에 그 노조위원장 하면 붉은 깃발과 뭔가 쟁취하겠다는 눈빛. 근데 지금 노조위원장 보니까 비슷한 느낌의 분들이 이제 사진 찍힌 걸 보면서 우리랑 좀 결이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도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쵸? 가장 뭔가 이 안에서도 한다면 김종우 기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천천히 좀 준비를 달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평소에 진행하면서도 많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없지 않아 느꼈기 때문에 자, 이런 사무직 중심의 노조 등장이 기존의 노사 관계에 분명히 변화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노조를 굉장히 경계했고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그렇지만 활동도 굉장히 경계를 했었거든요. 네. 또 노조 허용을 하더라도 복수 노조 설립은 막는 그래서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좀 끌고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파트너, 뭐 대화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뭐 관리를 해야 되는 네. 대상으로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노조 설립을 막고 또 방해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게 업계의 새로운 평가인데요. 네. 결국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복수 노조 설립이 새로운 노사 관계의 흐름으로 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앵커님은 혹시 삼성전자의 노조가 몇 개가 들어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원래 노조 없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무노조 경영을 네. 한 50년간 네. 끌고 왔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됐죠? 시청자분들 몇 개? 궁금하신 그 점이거든요. 객관식입니다. 네. 객관식.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찍어봐요 그냥. 5개? 네, 아쉽게 틀리셨어요. 네 개가 들었었습니다. 네 개. 옛날부터 찍는 걸 못했어요, 제가. 네. 네, 1969년 이제 삼성전자가 설립이 네. 됐고 50년 넘게 무노조 경영이 이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이제 세계 소규모 노조가 들어섰는데 네. 이때 사실 뭐 가입 노조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뭐 100명도 되지 않는 노조도 있었거든요. 때문에 진짜 노조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2019년에 이제 네 번째 노조가 들어섰는데 이 노조가 꽤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으로 가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이 움직임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 전기 등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계열사에서도 노조 설립 또 노조 활동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LG전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한국노총 소속의 생산직 노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에 이제 민주노총 소속으로 서비스센터 노조가 들어섰고 올해 들어서 이제 사무직 노조가 들어서면서 이제 세 개 노조가 공존을 하게 됐고요. 현재는 세 노조가 모두 각각 교섭권을 획득하기 위해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기업 내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복수 노조가 들어서는 변화의 물결이 좀 거세게 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산정비직 쪽에 그런 그 노조에서는 뭐 몇 가지 중에 65세 정년 보장 뭐 이런 게 있는데 MZ 세대들은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느낌 받게 됩니다. 자,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직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또 노조까지 결성을 해서 목소리를 내니까 사실은 굉장히 긴장하고 또 지금 굉장히 뭐 당황하는 모습도 역력한데요. 네.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난 1월에 이제 SK 하이닉스 성과급 문제가 굉장히 불거졌어요. 그 회사가 책정한 성과급이 굉장히 낮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좀 반발을 하면서 뭐 나중에는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월급을 내놓겠다 뭐 이런 사태로 번지기까지 했는데 네. 이게 뭐 SK 하이닉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삼성이나 LG 또 다른 IT 계열로 이제 번지면서 젊은 직원들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가 굉장히 빠르게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낸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좀 투명하게 주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 제기에서 시작이 돼서 이게 지금은 연봉이나 복지 그리고 또 뭐 근무 환경까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복수 노조까지 생겨서 각각의 교섭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의 비상이 걸렸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제 기업들이 뭐 노조를 와해하고 활동을 방해하고 네. 이런 게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정말 큰애 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업들에서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상황인데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들은 좀 노무 관련 인력을
발빠르게 좀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능력 있는 노무사 모셔가기 전쟁이 벌어져서 기업들이 구인난을 좀 겪고 있다고까지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좀 위기감 때문에 기업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노사 관계의 큰 변화가 결국엔 기업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보자면 네.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가 언젠가는 한번 겪었어야 할 문제거든요. 짚고 넘어가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를 상생의 기회로 삼아서 노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간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조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노무법인들 수혜가 또 이렇게 가는군요. 자, 두 번째 이슈 이제 나눠볼 건데 지금 알뜰 주부분들은 요즘 스마트폰 보고 눈도 손가락 찾는 것 너무 바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마트가 더 싼지 롯데마트가 더 싼지 늘 이렇게 찾아보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 발단은 쿠팡이었죠. 로켓 배송 이제 무료로 시작하면서 이러면서 유통가의 할인 경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 좀 시작부터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이재 기자 준비했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작은 쿠팡이었습니다. 네. 로켓 배송 무료로 고객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한 달 가까이 좀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근데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허들은 그러니까 배송 문제, 배송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한시적으로 없애준 그런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로켓 와우는 원래 이제 멤버십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신규 고객을 끌어당긴다는 데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저 같아도 이제 온라인 쇼핑할 때 무료 배송부터 찾게 되는데 원하는 저렴한 상품이 무료 배송이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덜어지는 그런 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유통가는 긴장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커머스 업계 또 마켓컬리 유명한데 여기 이제 인터넷 딱 치고 들어가 보면 인기 상품 100원 마음대로 무료 배송이 뜨거든요. 이건 네. 역시 신규 모집하려고 하는 거고 특정 인기 제품들을 1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100원 딜을 하거나 무료 배송 역시 구매 금액에 따라서 시간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구매하면요. 5만 분 무료 배송 혜택을 준다고 해요. 네. 10만 원 구매하면 10만 분 주고요. 또 온라인에 밀려서 고민이 깊은 대형마트 역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보다 싼 가격으로 이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최저가 프레임을 현재 내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쿠팡 검색해도 아무래도 이마트가 제일 쌀 겁니다를 현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점포 곳곳에 그래서 이마트 최저가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 이게 고객 입장에서 최저가가 아닌 게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럴 때 차액을 또 내주면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마트 경우에도 L포인트 들고 나왔는데 L포인트 적립금이잖아요. 네. 오프라인 매장 전용 앱이 있는데 롯데마트 고인데 이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그 포인트를 기존 적립률보다 5배 더 쌓아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정말 할인 대전 가격 경쟁에 이렇게 열심히 나서고 있고 실제로도 매출을 올리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기업들의 정책 우리 소비자들은 난 잘 모르겠고 어디가 더 비싸고 어디가 더 싼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겁니다. 네, 그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우선 가격만 두고 보면요.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마트가 살짝 더 저렴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요? 결론이 나고 있는데요. 보시면 서울 우유, 뭐 삼다수, 신라면, CJ 햇반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거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신라면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가 10원 그리고 CJ 햇반이 개당 가격이 35원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단 이거 듣고 이제 롯데마트에서 기분 나빠가지고 저희 뉴스 쪽에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따져보면은 네. 기본 적립률로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라면 같은 경우는 이마트보다 10원 정도 비싸기는 한데 기존 적립률을 감안했을 때 실구매가가 3,362원으로 오히려 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밖에도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가려면 교통비도 들고 시간도 들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품목, 뭐 대체적으로 채소 품목일 수 있는데 훨씬 편의점에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GS25와 CU 같은 곳인데요. 대형마트 대비해서 친환경 채소가 최대 50% 저렴하다고 하는데 이 유통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이제 주택가 상권에 위치한 그 매장의 채소 매출이 10배 이상 늘어난대요. 그래서 네. 조금 값싸게 공급해도 큰 무리 없는 그런 구조가 맞아요.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해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부부가 2명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먼 데에 가서 이렇게 대량으로 자꾸 사게 되니까 자꾸 다 버리게 돼서 편의점에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적게 사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통업체들 이런 출혈 경쟁, 식음료 쪽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그 마진에 대한 그 부담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최저가 혜택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는 너무나 좋은 그런 네. 점이 있는데 반대적으로 뭐 음식료나 그리고 생필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저가 보상제 행사 할인 뭐 이런 부분이 끝나면 분명히 부담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현재는 유통업체에서 협조하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할인 경쟁이 워낙 이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요청을 했는데 거절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납품가가 아니더라도 결제 기한을 늘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덤을 요구한다든지 교묘하게 비용 그 전가가 가능한 그런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단기 매출이 상승하더라도 결국은 이후에 영업이익률 하락도 신경 써지는 부분이다라는 고충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뭐 지적을 대형 마트 역시나 알고 있는데 최저가 할인점 이미지를 또 고수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방향성으로 갈 것 같고요. 고객 확보 투자의 개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 유통과 식음료주들 주가 전망이라든지 전략도 좀 챙겨주십시오. 네, 뭐 알아보니까 대부분 이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비와 관련성이 참 높습니다.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1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비슷해진 그런 상황인데요. 또 소비자 심리지수 또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1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즉 소비 개선 기대감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탑픽 종목이 여전히 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이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4분기 그냥 괜찮았고 1분기도 이어질 예정인데 특히나 오프라인 기존점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고 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번 밀리면 끝이다라는 다소 안타까운 부분에서 출혈 경쟁이 할인 대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 확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전략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최저가 정책을 지속하면은 소비자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 또한 추후 가격이 인상돼도 쉽게 이제 플랫폼 유통 구조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충성 네. 고객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또 긍정적이고 당장 출혈 경쟁이 있어도 소비자 방문 횟수는 결국 플랫폼 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통망에 또 광고 이런 부분이 붙을 수 있고 신사업을 할 때 이게 잘 또 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료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 가지 뭐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좀 상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1인 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비싼 간편식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실적을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라면을 비롯해서도 수출 모멘텀 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폭이 컸던 뭐 농심과 삼양식품이 대표 관심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애청자분 중에 리리얼님 계시잖아요. 네, 최저가 경쟁 너무 좋다고 그래요.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누리자고요. 자, 기업은 이슈 이제 잠시 후에 시작할 건데요. 그동안 지난번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청약 놓치신 분들 이제 SK IT가 좀 바짝 다가왔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약 전략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SKI 테크놀로지가 기관 수요 예측 결과 이 경쟁률 보니까 사상 최고네요. 1883대 1입니다. 유재 기자님 맞죠? 네, 제가 첫 멘트가 그거였는데 먼저 치고 나오시잖아요. 뭘 첫 멘트로 쳐야 되나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늘 얇게 죄송해요. SKI 테크놀로지 제가 이제 줄여서 저도 IT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모주 시장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말씀하셨던 그 경쟁률 1883대 1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경쟁률이냐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모 청약이 이어지는데 네. 그 이전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해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공모가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이때 경쟁률이 이제 맞아요. 1883대 1인데 그럼 이전 최고 경쟁률은 뭐였을까?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거든요. 코스피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275.5대 1이었어요. 음. 근데 이게 뭐 1300대, 1400대도 아니고 1800대로 껑충 뛰었으니까 네. 기관 투자자들의 열기도 정말 뜨거웠다라는 그렇죠. 것을 증명을 네.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 1734곳이 참여를 했고요. 청약 자금이 3,16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대체 이만한 돈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나온 거야?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측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공모 가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희망 네. 공모 가격이 7만 8천 원에서 10만 5천 원 밴드였는데 최상단인 10만 5천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63%가 이 희망 공모가 밴드를 뛰어넘는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기업 측에서는 최상단으로 확정을 한 것이고요. 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서 우리 15일 동안 안 팔 거야, 6개월 동안 안 팔 거야. 의무 확약 기간을 네. 제시한 것도 6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열기였는데 이제 내일과 모레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가 진행이 될 텐데 네. 이때도 열기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울 만한 기업인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요즘 전기차가 대세고요. 배터리가 대세잖아요. 우리 SK IT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입니다. 맞아요. 19년 4월에 물적 분할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SK 이노베이션이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는 회사냐? 배터리의 분리막. 그러니까 이게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핵심 소재가 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인데 네. 요새 이 분리막을 국내에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안정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소재이기 그 때문인데요. 전기차 화재에 연관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 음극과 양극이 네.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화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흔히 아는 뭐 전기 합선 이게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분리막이라고 네,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배터리의 주요 수요처는 뭐 스마트폰, 노트북 등 IT 기기였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관련 매출액도 정말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쟁 구도만 좀 보더라도요. 일단 국내에서는 유일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의 아사히 카세이나 도레이, 중국의 상해 은첩 등이 경쟁사인데 우리 SK IT의 시장 점유율이 26.5%로 1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매우 막강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위험 요인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여기에서 매출 비중이 99%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차세대 배터리, 뭐 꿈의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뜰 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되거나 또한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그 연료가 수소 연료 기반이 될 경우에는 이 경쟁력이 갑자기 확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좀 위험 요소로 꼽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늘 자꾸 SK 바이오사이언스랑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게 이제 바사 같은 경우에 이제 따상은 했지만 이후에 계속 하락 추세였었어요. 그럼 오늘은 보니까 조금 뭐 2%대 뭐 괜찮긴 한데 이게 그럼 SK IT는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앞으로 전망 이런 네. 거죠. 네. 여기서 사실 약간 부끄러운 건 네.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다룰 때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 어, 같아요. 네, 이건 네. 따상이 아니라 상상상도 갈 거라는 그, 전망이 그, 나와요. 그랬네요. 라고 했는데 결국은 따상에 그쳤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벌써 공모였던 열기가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이 좀 되는데 네, 네. 사실 SK IT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중복 청약이 가능한 뭐 마지막 초대어라는 그렇죠. 분석과 이런 것 네. 때문에 지금 뭐 다들 뭐 난 영끌을 해서 청약할 거야 이런 분들도 많아서 네. 초반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유통 물량이 매우 적어요. 최대 주재우 물량이라던가 또한 재무적 투자자 물량, 우리 사주 물량, 거기에 이번에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확약을 뭐 63%를 했다고 네. 했잖아요. 그걸 다 고려를 하면 결국 상장 초반의 유통 물량이 9에서 13%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큽니다만 다만 전문가들의 좀 우려라고 한다면 따상상을 가게 되면 이게 현재 공모가가 이미 현재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미래의 실적 기대감까지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걱정돼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희망만 갖고 있을 수는 없죠. 주식 투자할 때 있어서. 자, 이제 이번 이 마지막 이 얘기가 가장 여러분 집중하실 거죠. 맞아요. 전략이잖아요. 전략입니다. 전략 공개하십시오. 네, 저 많이 취재를 해서 왔는데요. 공개하라. 갑자기 아까 노조 얘기가 하니까. 네. 일단 공모주 중복 청약이 6월 말부터는 네. 안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6월 19일, 20일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이제 제출한 기업까지만 가능한데 네. 대여가 없거든요. 그때까지. 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5개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인데요. 대표 주관사가 미래에셋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량의 46.4%를 미래에셋이 가져갔어요. 248만 주를 미래에셋을 통해서 그럼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네. 이 가운데 균등 배정이 50%니까 124만 주가 균등 물량이 돼요. 근데 이제 보시면 지난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청약을 했던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동일한 금액을 넣었을 때 내가 가장 많은 주식을 할당받을 수 있는 순서를 보면 네. SK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 NH 이 순서로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SK증권으로 계좌 개설이 엄청 몰리고는 있어서 네. 뭐 그러니까 개장과 동시에 바로 이미 오늘 뭐 그냥 하루 끝났습니다. 끝난, 네,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네, 그런 네. 상황이 된다고 해서 근데 아마 이 조건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걸 고려를 해서 하셔서 네.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증권사마다 청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해서 공모주 청약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그 기간에는 안 되는 증권사들도 있어요. SK증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증권사마다 좀 다르군요. 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오늘까지 계좌 개설이 돼야 되고 네. 또 이 청약 수수료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고 네. 비대면 20일 제한이라는 곳이 있어서 내가 어느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했으면 20영업일 동안 다른 증권사에서 계좌 개설을 못하게 하는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그것도 또 SK증권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알아보셔서 좀 이 계좌로 개설을 미리미리 좀 하시고 네. 그리고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좀 공략을 해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됐나요? 저는 도움이 돼도 소용이 없는 게 네. 2부까지 진행해야 돼서 계좌 개설하러 갈 수가 없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저한테 대타를 맡기셔가지고 자 오늘 기업 이슈까지 세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살펴봐야죠. 네 현실로 들어와. 자 다우만 이제 좀 빠지고 S&P 500, 나스닥 다 상승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 혼조세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제까지 3거래 상승하더니 오늘 이제 또 약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 전반적으로 다 순매도세.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흐름인데 지금 현재 개인이 5,800억 원가량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지수를 지금 받치려고 하지만 아직은 좀 역부족으로 보이는데요. 0.38% 하락하면서 3,205선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전일에 비해서 0.99% 하락하면서 1,01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 마케팅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캐스터, 큐. 네, 마켓 이슈 박재인입니다. 양시장 오늘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간만 미증시 혼조 마감과 메이저 수급의 이탈로 확실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현재 구간 양시장 4거래일 만에 하락세 면치 못하면서 하락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오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으로 인해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3,218선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 후로 바로 밀려 내려가면서 결국 계속해서 하락 권역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 0.38% 밀린 3,205선, 그래도 3,200선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홀로 물량을 담아갔던 외국인이 오늘 다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팔고 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만이 6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각각 2천억 원대 그리고 3천억 원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요.
1030선 상승 출발을 한 후에 계속해서 좀 밀려 흘러내려가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보다 오늘 낙폭이 깊은 점 특징적입니다. 거의 1% 가까이 빠지면서 1020선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크진 않지만 어제는 기관의 물량이 들어왔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함께 팔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인은 2천억 원 가까이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350억 원대, 그리고 외국인은 1,4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장을 움직이고 있는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특징 섹터는요. 오늘 정말 강한 철강주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에 제한이 걸리면서 확실히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포스코는 10년 내 최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형 철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 철강주에도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KG 동부제철 두 자릿수 급등불 켜내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도 두 자릿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급등하고 있고요. 한국철강, 현대제철 5에서 6%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성공했다는 소식도 특징적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사료 관련주입니다. 곡물값도 선물값도 함께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서부 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으면서 확실히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옥수수 선물 가격의 경우에는 7년 내 최고치 기록을 썼고요. 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선물 2013년 이후에 가격 최고치 써내면서 오늘 관련주들 흐름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주산업의 경우에는 두 자릿대 급등불 켜고 있고요. 팜스토리 52주 신고가 경신해내면서 14%대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대사료의 경우에는 급등불 켜고 있고요. 사조동아원,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는 5에서 6%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 섹터는요, 은행주입니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주가 더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줄였던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JB금융지주 현재 구간 5% 가까운 빨간불이고요. BNK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제주은행까지 적게는 강보합권, 많게는 2% 넘게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이슈 살펴봤고요. 건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건대희 앵커 큐. 네, 큐 잘 받았습니다.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나눠보고 그렇게 또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오늘은 조금 조정 장세로 보여지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지금 엄청난 코스닥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뭐 중소형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철강주 계속 강조 들었던 철강주, 조선주, 해운주 또 개별주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 안에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다. 오늘 지수가 조금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공매도가 재개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 150 분명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그래도 개별 종목 중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쪽에 좀 집중을 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개별 종목 장세 좀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세 판 짰었잖아요. 우리 수익률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창기업 지주 4월 22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7.74%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한창제 4월 13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61%의 수익률. 선도전기 4월 20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2.12%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 4월 14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28%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수익률 나타나고 있는 보유한 종목들 좀 에이스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 성창기업지주 뭐 지난주에 편입을 했는데
좋았습니다. 오늘 뭐 이 종목은 제가 전에 목재 가격 급등 수혜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오늘 좀 18% 이상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하고 지금 내려오는 모습이라서 당분간은 조금 오늘 단타 물량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고점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차익을 못 챙기신 분들도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는 것은 조금 보류해야 되지 않겠나. 좀 며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이익 실현을 뺄 수 있도록 하고요. 얼마냐 하면 2,680원을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창재지 보겠습니다. 한창재지. 자, 지금 시장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우리가 주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이제 좋은 자리 가서 대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제지 업종 중에 한창제지하고 대림제지가 사실 실적은 정말 좋은데 대림제지도 지금 흐름이 매우 좋거든요. 한번 네. 치고 올라갈 준비, 한창제지도 그러한 관점에서 한번 치고 올라간다면 2,600원 이상을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도전기 같은 경우가 오늘 또 자리가 너무 좋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은데 요번에 이 상승 매집형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매집이 끝난 상황이죠. 그리고 어저께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오늘 양봉을 치고 올라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도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 월봉 60월선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 차례 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가격이 4,300원이 돌파가 되면 한 최소 4,800원에서 5,000원 정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요번에는 뺐는데 그 네. GS 글로벌을 하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오늘 드디어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에요. 네. 23%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을 들어갔을 때는 저는 분할 차익 챙기기 때문에 좀 이런 맥점 자리에서 또 이런 철강이라든지 조선 또 물류 관련주 이런 GS 글로벌도 오늘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며칠 뒤에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네. 네. 자, 성장 기업 지주 뭐 급등 이후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라는 말씀. 그리고 한창제지는 2,600원 이상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 그리고 선도전기 4,800원에서 5,000원까지 또 이렇게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뜨거운 테마주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그 AS 통해서도 GS 글로벌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11%대 급등하면서 2,97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이유 좀 선정이 들어볼게요. 사실 GS 글로벌 오늘 좀 20% 올랐다가 좀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GS 그룹 계열이기 때문에 워낙 재무가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 영향을 많이 받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종합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이 해외 시장 확대에 위해서 GS 글로벌과 협약을 했고 IT 분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새만금 전기 상용차 특장차 조립 제조 배터리 팩 제조를 위해서 약 600억 원 정도를 2023년까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터리 팩 하우징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알루코가 있죠. 그래서 기업형 벤처 캐피탈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또 태양광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마침내 이 사업 파트너도 선정을 한 만큼 새로운 성장 동력도 분명히 장착이 돼 있는 기업이 GS 글로벌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GS 글로벌 관련해서 이 섹터들 흐름 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트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동안에 LG 상사가 정말 주가가 좋았었어요. 네. LG 상사가 대형주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GS 글로벌은 오늘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는 첫 번째 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2만 원부터 빠지고 쌍바닥을 이탈시키고 올라가는 흐름이라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월봉 60원에서 돌파가 된 자리에서 또 관심이 가는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어디 라인을 최종적으로 지켜주냐 하면은 네. 2,820원 라인이 종가상으로 지켜질 경우에 오늘은 좀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윗꼬리가 좀 나오고 하루 이틀간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또 3,100원을 돌파가 한다면 2,820원 정도 돌파가 되고 지켜지고 3,100원 돌파가 된다면 위가 좀 많이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한 3,500원에서 4,000원 이 라인까지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GS 글로벌의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차기 등 넘어가기 전에요. 우리 모두가 또 좋아하는 종목이 신풍제약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침 또 우리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신풍제약 어찌 해야 되나요? 용훈 님도 그렇고 네. 지금 봉 반장님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13%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번에 좀 블록들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이 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 또 발표가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대감에 있어서 또 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던 뭐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어떤 부분으로 따지면 지난번 고점에서도 대응 자체가 할 수 없게끔 그때도 이제 블록딜 물량 때문에 한번 주가가 빠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뭐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좀 매도하고 있고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어요. 블록딜 나왔을 때 흐름이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 이 시간에 강조했던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블록딜을 두 번 했어요. 하나, 둘. 블록딜 이후에 일정 가격을 지지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사실 블록딜 이후에 주가를 올리는 흐름입니다. 이때 엄청난 거래가 나오면서 주가 마이너스 13% 기록했던 이때가 이제 2차 블록딜이었어요. 그러면 신풍제약도 보면은 일단 이 라인 자체를 지금 그 개파락으로 일단 거래량 동반해서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요 저점이 지켜지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74,700원이 지켜지는지 1차적으로 봐야 되고 네. 만약에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여기서 계속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74,700원은 꼭 지켜야 되는 자리고 제일 좋은 흐름은 사실 이 블록딜 매각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큰 금액을 한 1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갔다는 것으로 봤을 때 또 분명히 피라맥스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부분들, 뭐 재료가 소멸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닌데 아무래도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이 당시 때 영문도 없는 블록딜 때문에 12월 10일 날 한번 블록딜한 게 그 다음 날 주가 급락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처럼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이렇게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주가가 한번 떨어져서 막 급하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74,700원을 어느 정도 지지하고 올라오는지 내려가더라도 또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 블록딜 가격으로 끝이 난다고 했을 경우에는 한 5거래일 이내에 9만 원 라인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블록딜 가격에서 받은 다음에 지금 블록딜 가격 아래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아침부터 정리한 물량도 있기 때문에 뭐 큰 손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블록딜 물량이. 그래서 재료 소멸에도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거래량이 약간 터졌기 때문에 한 3, 4일 이내로 9만 원을 돌파를 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최소 5거래 이내로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지켜봤다가 올라올 때 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번에 그 대주주 블록딜 물량 자체가 사실 적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가 폭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제약바이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만큼은 조금 아무리 좀 우리가 뭐 매도를 한다 할지라도 시간의 블록딜 물량으로 지금 피라맥스가 아직까지 결과가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블록딜을 한다면 투자하는 분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 김진아님께서 좀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린 건데 오성첨단 소재 짧게 좀 가능할까요? 네. 오성첨단 소재는 제가 그때 좀 갑자기 네. 막사신이로 표현하시면서 오성첨단 소재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예제 종목 중에는 네. 이 종목이 그래도 움직일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에서 바로 못 가게 되면은 요 라인까지는 한번 우리가 원칙적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네. 만약에 전략을 어떻게 짜시냐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 동반해서 4,200원이 돌파가 되면 금세 4,500원까지 또 이상도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현재 3,950원에서 4,070원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외국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최근에 조금 기관은 많지 않지만 외국인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바로 차기 등급 테마주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뭐 단연 조선과 해운주였고 오늘은 철광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해운주 좀 이유 좀 들어볼까요? 네. 자, 우리가
해운주도 그렇고 조선주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꼭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주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한국조선해양, 뭐 대우조선해양, 네. 그리고 또 뭐 성광밴드도 있고 해운주라고 한다면 페노션 예전에 이제 대한해운을 많이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BDI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점으로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섹터 자체는 한 번 오르고 딱 끝날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섹터를 저는 세 개를 봅니다. 철강주는 지금 진짜 많이 올라서 안 오른 철강주는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해운주도 안 오른 해운주 또 약간 눌렸던 해운주 긍정적으로 보고 또 제가 건설 섹터를 워낙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농사를 건설이나 이쪽에서 해운주, 조선 업종에서 우리가 한번 찾는다면 12년 만에 사실은 기회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HMM 흐름을 보면서 네. 정말로 그 주가가 터무니없이 하락을 많이 한 게 HMM, 뭐 두산중공업, 네. OCI 이런 자원 관련주들도 엄청난 폭락 이후에 지금 주가 바닥에서 크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는 벌크 운임 지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조선, 해운주 올해 농사질 풍년을 기대할 만한 종목, 자 업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가장 선호하신 종목은 이 중에 이 네. 중에 저는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태웅로직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태웅로직스. 네. 어떻게 보면 주가 조금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또 기관의 사랑을 받는 종목인가를 네.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오른 다음에 지금 이 수급 자체가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좀 보여지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급하게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죠. 보통 기관이 매수한다고 주가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기관이 매수할 때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한꺼번에 몇십만 주 샀을 때 다음날 파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올랐지만 계속 기관의 리포트를 낸다든지 커버를 계속 치는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자재 가격 이제 상승 또 해운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한번 보시면 물류주선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운송기업입니다. 그리고 2020년간 석유화학 관련 기업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고 대표적인 고객사로는 금용석유화학, 롯데케미칼이 있습니다. 대기업과 연관이 돼 있죠. 하이자항공에 또 지분 투자를 해서 수소에너지 산업에도 뛰어들었고 또 상호 지분 투자 협력 관계를 체결하면서 수소 저장 관련주에도 이 종목이 편입이 돼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쉽게 무너지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네, 태웅로직스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순환매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뭐 성광밴드라든 이런 종목들도 결론적으로는 순환매거든요. 결국 순환매인데 이 태웅로직스도 순환매에서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신고가 흐름을 지금 가고 있어요. 보통은 월 차트로 이렇게 윗꼬리 매집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경우는 10개 중에 하나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오름폭 자체가 이번 달 17% 올랐긴 했지만 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잘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라인을 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위가 좀 많이 열려 있어서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 일단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편입가는 7,800원에서 870원 이 라인에서 박스에서 하단에서 잡아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 자체는 오늘 1차 위기가 있었어요. 오늘 위기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구간이 또 어떻게 본다면 매물대라서 또 최고점 매매를 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짧게 보시는 분들은 21선 보시면 됩니다. 좀 약간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보시면 되시고요. 더 짧게 보시는 분은 7,700원인데 그 가격은 오늘도 갔다 왔던 가격이기 때문에 7,500원 그리고 목표가 자체는 정고점 뛰어넘을 시기에 10,000원에서 11,000원 1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목표가 10,000원, 11,000원까지 보는 상황인데 지금 7,89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손절은 7,500원 선, 21선도 좀 짧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테만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빅먼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마감 전략과 또 내일장을 위한 준비 전문가분들과 함께 분석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